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봤는데 사실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기술 문서도 있고 재무 보고서, 인터뷰 녹취록에다가 철학적인 내용까지 흥미로운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이 복잡한 기업의 핵심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팔란티어 기술의 근간이라는 그 온톨로지가 대체 뭔지, 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뭐랄까 여러 논란들이나 창업자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팔란티어를 제대로 알려면 역시 온톨로지라는 개념부터 짚어야겠네요. 이게 좀 철학 용어 같기도 하고 생소할 수 있는데 팔란티어 기술의 심장이라고 하셨죠. 단순히 데이터를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다가 의미랑 관계를 부여한다? 이런 특별한 방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가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그냥 원자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자료 설명처럼 혈액순환이라든지 호흡, 영양 공급 같이 이 사람이란 존재를 유지시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복잡한 상태, 이게 본질에 가깝다는 거예요. 온톨로지도 좀 비슷해요. 데이터 자체는 그냥 숫자나 문자일 뿐인데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되고 연결되느냐, 여기에 따라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환자의 출혈 데이터요. 질병 예방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나쁜 신호죠. 근데 응급수혈로 생존율을 높인다, 이런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생명을 살리는데 꼭 필요한,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네, 문제 해결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데이터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팔란티어의 대표적인 플랫폼 파운드리나 고담 같은 것들은 이 온톨로지 개념을 써서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진 엄청 많고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뭐랄까 거대한 디지털 지도처럼 만드는 거군요. 데이터들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무슨 의미고 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걸 정의하는 일종의 청사진을 그리는 작업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온톨로지는 크게 세 가지를 딱 잡아내요. 데이터가 뭘 의미하는지, 시멘틱,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키네틱,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랑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이나믹, 이걸 다 담아내는 거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온톨로지가 있으면 이제 AI나 요즘 많이 얘기하는 LLM, 대규모 언어 모델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마치 되게 잘 훈련된 전문가처럼 데이터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인 도구, 툴처럼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보내주신 많은 자료에서도 이 온톨로지 구축 능력이 팔란티어의 핵심 경쟁력이다, 차별점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AI한테 아주 정교한 지도랑 나침반까지 다 쥐어주는 셈이니까요. 네, 이론적인 설명은 이제 좀 감이 잡히네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팔란티어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집니다. 자료 보니까 진짜 분야가 엄청 다양하던데요. 국방, 기업, 공공서비스 다 있더라고요. 네, 적용 범위가 정말 넓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역시 정부, 특히 국방 쪽이죠. 국방 정보 분야 사례를 좀 보면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시간으로 러시아군 위치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걸 바탕으로 타격 목표를 정하고 공격 효과를 분석하는 데 쓰였다, 이런 내용이 자료에 있고요. 또 다른 자료에서는 이스라엘 방위군이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요원을 식별하고 추적하는데 팔란티어 기술을 썼다. 근데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성적 지향이라든지 불륜 여부, 재정 문제, 건강 기록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 특징, features까지 분석에 썼다는 주장이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요. 이런 부분은 기술의 강력한 성능 뒤에 숨겨진 어떤 윤리적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미국에서는 미군의 AI 프로젝트인 메이븐이나 육해공군, 우주군까지 모든 센서와 무기를 연결하는 JADC2,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시스템 통합, 그리고
국경 감시나 드론 탐지 시스템 같은 국방 안보의 핵심 영역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 쪽은 어떤가요? 기업 분야로 넘어가면 영국의 에너지 대기업 BP나 일본의 큰 손해보험사인 S&P 홀딩스 같은 곳에서도 팔란티어 기술을 도입했어요. 특히 그 손포 사례는 좀 주목할 만한데요. 자료에 따르면 손포는 팔란티오를 그냥 외부 소프트웨어 업체 정도로 쓰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 운영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 통합시켜서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삼는, 그러니까 운영 기판 오퍼레이팅 서브스트레이트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 기판이요? 네. 이게 팔란티어 기술이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예시인 거죠. 그 외에도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위험 관리라든지 금융시장 분석 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쪽 얘기도 있었죠? 네,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 NHS 사례가 자료에 언급돼요. 서로 다른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환자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해서 진료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각기 다른 IT 시스템 때문에 정보가 막혀 있는 문제를 풀고 의사나 행정가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기술인데 근데 그만큼 논란도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랑 협력해서 트럼프 행정부 때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도왔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특정 지역이나 사람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그 예측 치안에 쓰인다는 점은 프라이버시 침해나 차별 가능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우려가 크잖아요. 자료 중에는 당신이 위협이 되기도 전에 시스템이 먼저 알아챌 수 있다는 약간 섬뜩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오용될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윤리적 책임 문제는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죠. 물론 팔란티어 쪽에서는 데이터 접근 권한 통제나 사용 목적 제한, 감사 추적 기능 같은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놓았다고 강조는 합니다. 시스템 내 모든 작업 단계가 기록되고 최종 결정은 항상 사람이 낸다, 이렇게 주장은 하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특히 좀 긴박한 상황에서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강력한 권고가 사실상 그냥 행동 지침처럼 작용할 위험은 없는지, 또 데이터 기반 예측이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더 강화하거나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요. 네, 기술력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그 논란까지 살펴봤는데 그럼 기업으로서 팔란티어는 어떤 평가를 받나요? 자료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꽤 크고 시장 평가도 좀 엇갈리는 것 같던데요. 어떤 자료는 끔찍한 날이었다면서 주가 급락을 얘기하고 또 다른 자료는 사상 최고치 찍었다고 하고 좀 복잡하네요. 네,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현실과 시장 평가는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수익은 주로 정부기관이나 소수의 대기업 고객과의 장기 계약에서 나오고요. 최근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특히 미국 시장에서 성장이 두드러져요. 예를 들어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내 상업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고 미국 정부 부문 매출도 40% 성장했다고 발표했죠.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같이 보여주는 지표로 룰 오브 40이라는 게 있는데 매출 성장률이랑 이익률 합쳐서 40% 넘으면 우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최근 분기에 이 수치가 81이었다. 룰 오브 81을 달성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GAAP 기준,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으로도 순이익 흑자를 여러 분기 연속 기록하면서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오, 룰오브 81이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첫째는 현재 주가가 미래 성장 기대치를 많이 반영해서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가 좀 높다는 점입니다. 이건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실적이 둔화되면 주가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는 뜻이죠. 둘째, AI나 데이터 분석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셋째, 여전히 정부 계약, 특히 미국 정부 계약 의존도가 높은데 자료에 따르면 이런 계약은 정부 예산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줄어들거나 해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EO인 알렉스 카프를 포함해서 일부 내부자들이 자사 주식을 꾸준히 팔아왔다는 사실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우려사항으로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높은 평가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AI 혁명이 가져올 미래 시장에서 팔란티어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 성장 잠재력에 대한 아주 강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팔란티어 예비할 때 창업자들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죠.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 그리고 현 CEO 알렉스 파프. 두 사람 다 뭐랄까 굉장히 독특한 철학, 강한 발언으로 계속 주목받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존재감은 팔란티어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피터 틸은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로 불리고 초기 페이스북 투자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실리콘밸리의 거물이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적극적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이자 후원자였고 현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의 오랜 정치적 후원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꾸준히 미국의 재산업화 그리고 서구 문명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해 왔어요. 자료에 인용된 그의 주장을 보면 과거 미국 전성기처럼 민간 기업들이 국가 안보나 국력 강화에 직접 기여하는 듀얼 퍼퍼스, 그러니까 이중 목적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예를 들어 크라이슬러가 자동차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포드가 위성 사업하고 심지어 시리얼 회사 제너럴 밀스가 어뢰 만들던 시대, 이런 걸 상기시키면서요. 그런 시대가 있었군요. 알렉스 카프는 좀 다른 배경이죠. 철학 박사 출신이라고. 네, 알렉스 카프 CEO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신칸트 학파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이례적인 배경의 소유자입니다. 그가 팔란티어의 독특한 기업 문화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고요. 특히 그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그중에서도 AI 군비 경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서방 세계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그의 발언들을 보면 만약 우리가 진다면 미국 땅에 중국 국기가 꽂히는 걸 보게 될 것이라거나 팔란티어 기술이 우리의 적에게 폭력과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식의 굉장히 직설적이고 좀 호전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아요. 이런 발언들은 기술 리더십에 대한 그의 강한 신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기술의 군사적 활용에 대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기술의 살상무기 적용 가능성에 대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의 생각 밑바탕에는 미국과 서구 문명의 가치, 그 우월성에 대한 깊은 신념이 자리 잡고 있고 팔란티어가 바로 이런 가치를 지키고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아주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러고 보니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름 자체가 톨킨 소설 간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멀리 보거나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 팔란틸에서 따왔다는 점도 참 흥미롭네요. 소설 속에서 그 팔란티르는 사용자에게 강력한 지식과 통찰력을 주지만 동시에 그 힘에 취해서 타락하거나 악의 세력에게 조종당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잖아요.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모든 걸 보고 통제하려는 사우론의 절대 반지에 비유하면서 그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하더군요. 네. 그 이름 자체가 회사의 어떤 야심과 잠재적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팔란티어를 둘러싼 핵심적인 긴장 관계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국방력 강화, 기업 운영 효율화, 질병 퇴치 같은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이자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강력한 데이터 통합, 분석 능력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사회 전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아가 편견에 기반한 차별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심각한 위험성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서구, 특히 미국의 기술 패권을 지키고 강화하려는 창업자들의 지정학적 야심과 사명감이 엿보이는 동시에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윤리적 딜레마와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 요소가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란티어를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파는 벤더, 그냥 공급업체 중 하나로 볼 거냐. 아니면 일본 송포 사례처럼 기업이나 사회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방식에 깊숙이 자리 잡는 운영 기반, 오퍼레이팅 서브스트레이트로 봐야 하느냐. 이 관점 차이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후자로 본다면 팔란티어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력 구조나 의사결정 방식 자체에 훨씬 더 시스템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논의가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팔란티어라는 기업 사례는 현대사회에서 기술, 비즈니스, 정치, 안보, 그리고 철학적 가치관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긴밀하게 얽혀 돌아가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축소판과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 자체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등장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식들은 앞으로 당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정학적 변화, 기술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와 논의를 접할 때 그 이면의 복잡한 맥락을 읽어내고 더 깊이 있는 시각을 형성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팔란티어라는 정말 복잡하고 다면적인 기업의 여러 측면을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 개념부터 시작해서 국방, 기업,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제 적용 사례와 또 그에 따르는 논란들, 그리고 변동성이 큰 비즈니스 현실과 위험 요인들, 마지막으로 회사를 이끄는 창업자들의 야심찬 비전과 때로는 논쟁적인 철학까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정말 풍부하고 다각적인 자료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심도 있는 탐구가 가능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스스로를 정의하려 하듯이 데이터와 첨단 기술은 점점 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운영 기판처럼 깊숙이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국방, 심지어 일상생활까지 그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의 핵심은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단순한 기술 제공자를 넘어서 사회 운영 방식 자체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권력과 윤리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정의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기술 플랫폼이 상업, 정부, 군사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우리 삶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그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어떤 책임감을 느껴야 할까요? 이 강력한 기술이 가져다 줄 혜택과 그 이면에 도사린 위험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